네, 우리 총재님 오늘 종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도 좀 많이 불편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통위원들이 임명되는 그 현재의 구조와 방식이 상당히 기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구조와 방식을 바꿔야 하늘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통위원들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중앙은행 이런 데 보면 청문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뭐 청문회를 해가지고 부적절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해 봐야 임명하는 대통령이 뭐 임명해버리면 그만 아니냐, 해임 건의안을 뭐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강행하면 그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도로서 청문회라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띈다고 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두 번째, 우리 금통위원들께서 시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면 시장과 소통하는 그 통로가 총재로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거의 금원령이 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통위 회의도 뭐 소수 의견 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만 달랑 발표를 하시는데, 하지만 회의록은 익명으로만 기술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실 연방 시장공개위원회 위원들 12명 모두 언론이나 강연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거의 무슨 깜깜이 크렘린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은에 보면은 상당히 폐쇄성이 강한 것 같아요. 이 밀실주의, 폐쇄성 이런 게 한은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나서는 그 한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우군들마저도 맥 빠지게 하고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은은 200억 이상의 예산을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하고 통계, 연구 하는데 편성하고 계시지 않아요? 박사급 인력을 이번에 제가 몇 명인지 좀 달라 그랬더니 138명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KDI에 있었는데요. 거기는 몇 명인지 달라 그랬더니 65명이라고 보내왔어요. 2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는 KDI보다 2배가 넘는 박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은이 이 조사, 연구, 통계, 분석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많은 인력들, 많은 경우에 한은이 국민 세금으로 외국에 보내셔서 박사 따오게 한 분도 많으신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만큼 세금을 내고 이 사람들을 키웠으면 이 사람들이 내는 보고서, 연구, 통계에 대해서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회 발표하는 보고서는 내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산하는 거에 10분의 1도 발표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이거를 국민들 세금 받고 하셔서 발표를 안 하십니까? 뭐 하면 안 되는 거 연구하셨습니까? 발표하면 안 되는 거? 그러지 마시고 발표하시고 시장과 소통도 강화하시고 많이 목소리를 좀 내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 금통위원들이 한 사람의 유각 한 3천만 원씩 써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재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가계부채 총량 규모 상당히 심각하다. 이건 아마 인정을 하실 텐데 질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와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때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되는지 시뮬레이션 하느니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계부채의 질적인 면은 저희들이 종전의 우리나라 채무 구조의 가장 취약성이라고 하면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변동금리 일시 상환. 아니, 질적으로 심각하다 안 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말고. 질적 구조는 많이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심각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느낌은 인정하기 어려우시고,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때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커지냐, 어느 정도 커진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계부채 결정 요인에 할 때 금리를 집어넣으면 대충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적을 뒤돌아보면 통화정책국은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그 다음에 금융안정국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행하시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1,500조, 실질적으로 지금 1,500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1,257조라고 지금 정부는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500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5번이나 단행하고 모두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느니 200억씩이나 이렇게 조사 연구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금리가 인하될 때 가계대출이 얼마나 가계부채가 늘어날지 이런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계시는지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통화정책국 금융안정은 누구 하나 금리 인하될 때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정말 하느니 기가 막힙니다.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해주십시오. 금리가 인상될 때만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냐를 연구하실 게 아니고요. 금리가 인하될 때 얼마나 가계부채가 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분석과 연구입니다. 왜 하느니 이 대비 안 하십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거 하시라고 하느니 있는 거거든요. 해주세요.